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는요, enscape를 이용해서 이제 막 렌더링을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렌더링 잘하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딱 5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렌더링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예전보다 퀄리티를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먼저 5가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 사항은 아이레벨 뷰,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하는 렌더링 있죠. 여러분들이 뭐 투시도 같은 렌더링 말고요. 투시도나 위에서 뭐 플랜 뷰 이런 뷰 다 제외하고 일반적인 아이레벨 뷰 렌더링 하는 법에 대한 꿀팁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수직 맞추기.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자, 2개의 이미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바로 두 번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레벨 뷰는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는 렌더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들이 풍경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풍경에서 건물을 올려다보거나 건물을 내려다보거나 할 때 건물이 막 이렇게 이 수직선이 막 이렇게 왜곡이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바로 수직선은 다 11자로 똑바르게 눈에 보이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실 때 그냥 퍼스펙티브로 뷰로 하신 다음에 만약 여기에서 그냥 타겟을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11자가 안 맞죠? 이렇게 왜곡이 생기죠. 이러면 되게 렌더링 자체가 불안정해요. 자, 근데 오른쪽 보죠. 어때요? 11자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사실 얘는 투포인 퍼스펙티브로 한 겁니다. 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투포인 퍼스펙티브로 렌더링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빠르게 넘어가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물을 입체감 있게.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2개의 이미지, 아까 전 이미지랑 같은 건데요. 요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이미지가 플랫하죠? 플랫해요. 플랫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게 평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뎁스가 안 보인다는 거죠. 깊이감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앞에 있고 어디가 건물이 뒤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요 다음 이미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뎁스감이 느껴지죠? 이쪽에 있는 거 굉장히 뒤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빛이 여기 딱 받으니까 이 건물과 요 빛이 안 받는 면에 어떤 이 입체감을 통해서 건물이 어때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읽히죠? 얘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체감을 맞춘다라는 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태양빛을 주실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렌더 뷰에서 건물의 두 면이 보인다면 한 면만 이렇게 빛을 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입체감 있게 건물이 보입니다. 아셨죠? 여기를 보시면 아시죠? 예. 요렇게 두 번째 팁은 입체감 있게 하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균형 맞추기예요. 자, 제가 뭐 유튜브 요새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렌더링에도 황금 비율이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금 비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균형이라는 건 있어요. 그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렌더링을 딱 봤을 때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 먼저 가게 됩니다. 중앙에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중앙에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사람 눈은 그래요. 오른쪽 눈동자, 왼쪽 눈동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책을 볼 땐 약간 이런 게 있죠. 책을 볼 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눈이 시선이 가죠.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간에 이미지 타겟이 가요. 근데 자, 여기서 볼까요? 지금 보면 얘는 어때요? 건물이 약간 이쪽에 치우쳐 있죠. 이쪽에. 근데 요 오른쪽에 요 컨텍스트 건물도 굉장히 비율이 비슷한데 애매한 위치에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이미지를 처음 딱 봤을 때 만약 이 건물을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렌더링 건물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디자인 건물이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분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많은 확률로 요 건물이 렌더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물인지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균형이 지금 그래 보여요.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렌더링을 하실 땐 여러분들이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중앙에 배치를 하시고 가장 크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컨텍스트 건물은 최소한 작게 보여주시면서 힌트만 줄 수 있게 이 주변에 뭐가 있다. 자, 이게 세 번째 균형 맞추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건데 많은 분들이 놓쳐요. 아이 레벨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얘는 이제 다른 렌더링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예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자, 요 사람의 높이를 이렇게 하면 물론 남자와 여자의 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어떤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대부분 높이가 맞춰집니다. 근데 얘는요, 보면 살짝 중구난방이에요. 예. 여기 어디는 좀 낮죠. 이게 뭐냐면 아이 레벨이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밖에 한번 나가서 도로의 풍경을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대부분 일자 어떤 선에 맞춰서 보입니다. 물론 경사가 져 있거나 뭐 내리막길이거나 그건 예외입니다. 딱 평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눈높이에 사람들의 머리가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높이에 맞춰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보면 타겟점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눈높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이미지가 불안정해 보여요. 요런 거를 이제 보통 요런 이제 엄청 큰 대공간에서는 티가 안 나는데 이제 인테리어 렌더 같은 거 뭐 아파트 공간 이런 데서 보면 사람 여기 있는데 막 여기 막 눈높이가 안 맞으면은 이게 이미지 자체가 되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카메라 타겟을 맞추실 때는요, 요렇게 사람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하시거나 위에 하시지 절대 말고요. 항상 요 사람의 눈높이에 카메라의 타겟점을 놓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르겠다. 그러면 대략 한 1.6에서 1.8 정도 미터 카메라 타겟이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렌더를 돌리시면 편안하게 렌더 뷰가 생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마스터 클래스라고 포트폴리오를 강의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첨삭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 자아도취 막 빠졌어. 그래서 렌더를 여기도 돌리고 여기도 돌리고 여기도 돌리고 여기도 돌리고 와 미쳤어. 막 패션 막 모델 사진 찍듯이 렌더를 막 돌렸어요. 솔직히 내가 한 디자인이니까 다 좋잖아. 1번 이미지도 좋고 2번 이미지도 좋고 3번, 4번, 5번. 근데 남이 보면 다 비슷해. 나 다 비슷해. 근데 정작 난 너무 좋아.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들 때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한 페이지에 1, 2, 3, 4 이렇게 5번을 다 넣어. 이러면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 제3자가 요 포트폴리오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지겨워. 막 물려. 막 토할 것 같아. 왜? 막 똑같은 게 막 여러 장 있으니까 오히려 그 임팩트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렌더를 돌릴 때요. 어떤 내가 이 렌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빡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딱 명확히 정해놓고 렌더를 딱 잡잖아요. 뷰를 잡잖아요. 그러면 막 중구난방으로 몇 장씩 잡을 이유가 없어요. 딱 신중해서 한 뷰만 탁 잡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인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에이트리움이었어요. 요 가운데 스페이스. 예, 요 가운데 스페이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요 디자인에서 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자. 근데 요 에이트리움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출입구와 어떻게 연계가 돼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수직 동선은 어떻게 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어떤 상점 하나 정도는 보여주자. 요런 전략을 짜고 딱 뷰를 잡기 시작하면 요렇게 딱 이미지를 렌더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은 이 건물의 디자인 인텐션을 바로 빡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게 바로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얘는 뭐냐면 이제 오피스 렌더링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일반적인 오피스가 아니라 뭐 요새 그런 뭐 IT 업체들 이제 뭐 오피스 레이아웃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이제 뭐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쉬는 공간과 뭐 미팅 스페이스 이런 게 되게 자유롭게 있잖아요. 제가 요 렌더링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자유로운 공간, 뭐 쉬는 공간만 막 보여주면 이게 오피스인지 아니면 뭔지 몰라. 그래서 요 귀퉁이에다가 요런 컴퓨터 책상을 배치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공간은 오피스야 라고 힌트를 주는 거죠. 대신 이 렌더링에서 핵심은 뭐냐면 요런 라운지 같은 공간을 중앙에 딱 보여줌으로써 뭔가 그냥 단순한 심플한 오피스가 아니라 좀 더 이 오피스는 편안한 분위기를 내는 오피스다라는 걸 제가 먼저 메시지로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렌더링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많지 않았습니다. 5가지의 키워드. 첫 번째 뭐였죠? 수직을 맞춰라. 두 번째 뭐였죠? 건물을 입체감 있게 햇빛을 한 방향에만 면을 딱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균형을 맞춰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앙에 놓고 가장 크게 보여줌으로써 제3자가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아이 레벨을 맞춰라. 눈높이에 맞게끔 카메라 타겟이 놓여 있어야 그 이미지가 안정적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렌더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먼저 명쾌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여줄 건지 렌더링 뷰를 잡으면서 심도 있게 딱 집중을 하시면 아름다운 렌더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딱 이 5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나는 좀 더 렌더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더 잘하는 렌더링을 하고 싶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예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있는 고고한 건축의 엔스케이프 마스터 클래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